네, 장안의 화제 코너입니다. 김영민의 이슈를 더하다. 야, 오늘의 첫 번째 이슈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와, 장안의 화제는 이 종목인 것 같아요. 코스모 신소재 사상 최고가 대장주에 등극하나라고 저희가 잡아봤는데 많이 빠졌길래 안 봤더만 언제 갔대요?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오늘 더 많이 갔단 말이죠. 테슬라 바를 받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오늘 테슬라가 테슬라 하는 바람에 오늘 코스모 신소재가 상당히 좀 덕을 본 것 같은데 참 운이 좋았네요. 네, 일단은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테슬라 실적 오늘 정말 뭐 어마어마했거든요. 테슬라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시간의 시장에서 한 5, 6% 정도 올랐는데 저는 본장에서 좀 더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게 1분기 때 우리도 다 알다시피 이 자동차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이게 쇼티지 때문에 전기차 생산이 되게 조금 많이 둔화됐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다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YOY로 지금 80% 넘게 급증을 했고 순이익이 무려 7배가 지금 늘어났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고 사실상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유를 좀 따져본다면 그만큼 이제 테슬라가 장사를 좀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결국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이제 좀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같이 장중에 좀 강하게 들썩거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아니, 좀 걱정되는 게 2차 전지 관련 소재 종목들이 사실은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심지어 테슬라도 뭐 그렇게 안 좋을 거랬는데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뭐 실적이 뭐 한 23조 정도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에코프로 BM부터 시작해서 코스모 신소재까지 다 잘 갔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소재 관련주들을 지켜봐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우리의 생각을 좀 뒤집는 이런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그만큼 좀 매력 있다. 항상 우리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1분기 때 사실은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컨센서스 별로 좋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배터리 셀 기업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실적이 나름대로 선방을 했었고 이제 소재 종목들도 특히나 이제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실적 컨센서스가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좀 보니까 원래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을 걸로 우려했었던 이유는 NCA, NCM 이런 이제 양극할 물질들을 이제 만들 때 들어가는 핵심적인 원료 니켈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 니켈 가격이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원가가 올라가니까 수익성이 안 좋아지겠거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국내 주요 기업들은 보면 이제 이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입도 선매 1년 전에 이미 선주문 계약을 해놓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격이 올라간 건 사실 1년 이후에 반영이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잘 버텼고 거기에다가 에코프로 BM이 이제 2분기 때부터 출하되는 양극재 가격을 25% 올려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전체적인 이제 컨센서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면서 오히려 이제 원가가 지금 판가에 빨리 반영되는 거,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지금 주가 급등하는 게 딱 그 논리거든요.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니까 철강 가격 상승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철강주 관련 주들이 급등을 하고 닭고기 가격도 마찬가지고 뭐 수산주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과자류, 아이스크림류 이런 것도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결국 양극재 기업들은 가격 전가를 충분히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쇼티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버리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좀 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진을 좀 준비해 온 걸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지금 사진 보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양극재와 관련된 종목들 이슈가 뭐냐면 지금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 생산 능력 추이거든요. 지금 코스모 신소재를 제가 보여드린 거지만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같은 대장주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지금 설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비하면 거의 뭐 5배, 10배 가까운 지금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극재와 관련된 종목들은 2024년, 2025년의 실적까지도 지금 다 땡겨서 실적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이렇게나 가파르게 양극재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사진도 좀 같이 보여주시면 이게 생산 능력이 늘어나면 그게 그대로 수익성으로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NCM 양극재 판가 추이를 지금 보시면 2022년 들어서면서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이게
4분기 때 25% 인상한다 그랬잖아요. 이 그림에는 지금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2분기 때부터는 이 판가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양극재 종목들은 원가 상승의 부담을 판가로 다 전이시켜 놓고 2분기 때부터는 오히려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호재가 좀 생길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주가가 좀 움직였고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그런 이제 이슈 속에 대장주로 지금 편입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앞서서 사실 말씀 중에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려를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원가 부담도 있었고요. 공급망 우려도 있었고 여기에 중국 리스크까지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혼재한 상황에서 결국에 우려보다 실적의 뚜껑을 여니까는 시장을 이겨버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올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매수를 하고 실적을 이제 기대를 해봐도 되는 그런 스탠스가 가능한 건가요? 저는 이 테슬라 실적 발표를 보고 여러분들께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물가 상승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긴축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전통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기술주들, 성장주들 안 돼.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테슬라가 완벽하게 극복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이제 테슬라도 똑같은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없으면 자동차 지금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이 차량용 반도체 칩 설계부터 생산까지 어느 정도 내재화를 시켜놓고 있다 보니까 다른 자동차 완성차 회사들보다도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역량도 당연히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들보다도 기술력에 있어서 훨씬 앞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자꾸 이제 판가 인상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분기 때 테슬라가 자동차 가격을 엄청나게 올렸거든요. 500만 원이요. 네, 마치 이게 경매를 하듯이 그냥 우리가 대게 먹으러 가면 보통 시가로 가격을 매기잖아요. 테슬라가 지금 1분기 때 자동차를 그렇게 팔았어요. 한 30% 넘게 실시간으로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작년 평균적으로 대비하면 거의 30% 이상 가격이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더 늘어났고 이게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는데도 판매량이 더 늘어나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시대적인 흐름 자체가 모두가 다 이제 전기차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유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또 내연기관차 별로 선호를 안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가 이슈가 됐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총정리를 해보면 테슬라가 참 대단한 기업인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떠드는 것처럼 금리 올라가면 성장주 기술주 안 된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사실상 테슬라처럼 이런 기술 격차라든지 시장 내 압도적인 점유율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런 시기에 다른 경쟁자들을 빠르게 추월하고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진짜 우리가 꿈꾸는 10배거 기업들이 되는 거잖아요. 중소형주들 중에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금리 인상기, 긴축 시기에도 10배짜리 종목 무조건 나온다. 성장주, 기술주는 무조건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은 너무나도 잘못된 또 편협한 인식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좀 바꾸셔야만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IT 종목이라든지 기술주라든지 성장주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좀 낼 수 있다라는 걸 테슬라를 빌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요. 2차 전지 그러면 관련돼 있는 뭐 소재주를 이런 뭐 종목들은 다 좋게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코스모 관련된 종목들 삽니까 지금이라도? 전망은 되게 이제 좀 좋게 보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가는 무작정 장기적으로 보면 더 올라간다. 우리 전문가들이 항상 제가 핑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더 갈 수 있다.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얘기하면 정말 좀 짜증스럽거든요. 그냥 쭉 빠졌거든요. 저게 그래서 가다가.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코스모 신소재나 코스모 화학 이런 종목들은 차트를 보시면 바닥에서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누군가는 만약에 우리 동엽 MC가 코스모 신소재 들고 있다 그러면 던지고 싶겠죠. 내일 만약에 2, 3% 빠지면 바로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팔고 싶죠, 이 매도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또 생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 급등한 종목은 적어도 한 1, 2주 정도는 가격 매수 여력이 있는지를 좀 판단하면서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제가 아까 이제 원고
투고 쓰리고 할 때 2차 전지 또 꼽아드렸었잖아요.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같은 업종 안에도 섹터를 다 쪼갤 수가 있잖아요. 네. 2차 전지도 소재 쪽만 놓고 보면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뭐 전해액이 있고 네, 동박도 있고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동박 관련주들도 가격 인상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아이디어네. 당연하죠. 네. 구리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네. 이 구리 가격 오른 거를 또 판가에 당연히 전이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지 SKC라든지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 좀 보셔야 되고 이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덜 올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대주전자 재료 그다음에 전해액 관련된 종목들 동화기업이라든지 뭐 첨보라든지 엔캠 이런 종목들을 꼭 좀 이제 순환매 사이클이 진행되기 전에 선점을 좀 해놓으신다면 양극재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른 섹터 쪽에서도 이런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도 좋지만 오히려 이런 이제 순환매를 좀 대비하는 전략으로 종목 전략을 좀 세워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전략을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안에 매기가 들어왔을 때 어떤 그 힘을 이용해서 소재나 뭐 소재 장비 쪽으로 좀 나눠가지고 순환매를 노려보자라고. 아니 이게 귀에 쏙쏙 들어와서 그런지 우리 유튜브에 보통 이제 막 댓글 달거든요. 아무도 안 달고 귀를 쫑긋해가 보고 있나 봐요. 아무도 뭐 말을 안 합니다. 경청 모드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다다다다다 끓이는데 지금 다 경청합니다. 자, 그럼 또 하나 플러스 한번 또 또 얘기 한번 하러 가시죠. 네, 두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자, 반도체 소부장 이제 진짜 간다. 야,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 2차 전지 뭐 진짜 성장주의 OLED 시대. 뭐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저희 내집에서 진짜 2주 전부터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정말 좀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아주 시의적절했다. 그때 있잖아요. 우리를 때려서라도 알려줘요. 그때 안 샀단 말이야. 설마. 그거 학대 아니야? 막 학대를 해서라도 사라고. 이게 제가 막 목을 쫄아서라도 사라 해주세요. 막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이제 또 막 멱살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잡아줘, 제발. 이제 제가 못 샀다는 건 이제 저의 설득력이 부족했다. 제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서워서 그랬는데. 어쨌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좀 여러분들이 지난 한 6개월, 8개월 동안 좀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한두 번 찍 올랐다가 또 빠져버리는 거 아닌가. 맞아. 뭐 이런 생각들을 하셨기 때문에 좀 주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번에 좀 다르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딱 아기가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제는 진짜 좀 간다. 가요?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는데 저 많은 반도체주 얼마나 많습니까? 네. 반도체주가 제일 많아. 뭐 어떻게 골라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하나 알려줘야 됩니다, 이제부터. 네, 그런 부분들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좀 궁금한 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가야지만 뭐 이제 반도체주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반도체 소부장 쪽 가겠습니까? 애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아직도 많이 빠져가 그냥 꾸물꾸물하고 있거든요. 주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항상 우리가 이러잖아요. 낙수 효과. 대장들이 잘 이렇게 끌고 가줘야 나머지 이제 쫄병들이 쭉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너무 못 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소부장 종목들 뭐 삼성전자도 못 가는데 SK 하이닉스도 못 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금리 인플레이션 또 이슈를 더하다 시간에 자세히 풀어드렸잖아요.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기업의 내용만 가지고 움직이는 상황이 못 된다 지금. 수급이다. 네, 신흥국 주식 비중을 자꾸 줄이고 있고 대한민국 주식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1분기에만 10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팔았거든요. 매도 타겟이 되는 종목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피해가 좀 완화가 되는 국면이 오기 전까지는 대형주들은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기 좀 어렵다. 다만 소부장 종목들은 업황과 관련된 이슈 플러스 요번 주에 이제 이게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던 이유가 사실 가격적인 매력, 실적 시즌이 시작됐는데 삼성전자 우리 메모리 실적 되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관련된 종목들도 실적이 좋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주가는 못 움직였으니까 실적 시즌이 딱 시작된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소부장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 결정적으로 이번 주에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된 게 평택의 P3 공장. 여러분 이 P3라고 하니까 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P가 평택의 약자예요. 그 P가?
평택에 있는 공장이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 공장 여러분 뭐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시는데 평택에 있는 세 번째 공장인데 이게 이제 전 세계 최대 규모로 이제 반도체 공장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P3뿐만 아니라 삼성이 이제 P4, P5, P6까지 지금 투자를 할 거다라는 거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P3 공장에 이제 공장이 어느 정도 이제 완공이 되다 보니까 장비들을 이제 5월 초부터 들여놓기 시작한다. 그러면 당연히 전공정 장비 발주는 이미 1분기, 작년 4분기에 다 됐을 거고 그 이후에 5월 이후부터는 이제 뭐 후공정이라든지 세정 장비, 식각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수주가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의 이제 모멘텀이 좀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 새 정부가 이제 5월 달에 들어서잖아요. 네. 아니 우리가 보통 이제 기업과 이 정부의 어떤 정치 이런 거 이제 분리해서 좀 봐야 되기는 하는데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 새 정부가 들어서면 막 이제 새 정부가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경제 정책, 이런 경제 정책들을 많이 얘기했죠.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지금 반도체 산업을 대한민국 먹거리로 얘기하면서 세금 지원이라든지 뭐 투자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지금부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 차원에서 화답을 하려면 우리 평택에 P3뿐만 아니라 P4, P5, P6에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 지금 35조 원 얘기도 나오고 50조 원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5월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면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의 모멘텀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8월 이제 15일이 광복절이잖아요. 네? 광복절 특사가 되면은 이제 사실상 이제 해외 출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다닐 거고 그렇죠. 적극적인 M&A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해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런 모멘텀을 감안했을 때 지금부터 움직여야 7월, 8월 달에 이제 고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소부장 종목이 그동안에 여러분들 마음을 좀 많이 고생을 좀 시켰지만 이제부터는 진짜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참 구미가 땡겨요. 지금 뭔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닌 그 밑에 소부장 단에서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새로 공장을 지으면 장비주들을 사야 하나 아니면 뭐 소재를 사야 하나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소부장이. 그럼 우리가 공정도 알아야 되고 뭔가 어렵단 말이에요. 소부장. 맞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부장 하다가 나는 그냥 머리 아프고 싫어. 그냥 삼성전자나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방금 우리 지영 아나운서가 지적해 주신 딱 그 포인트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게 반도체 공정이 뭐 증착 공정도 있고 뭐 노광 공정에다가 식각 공정, 세정 공정 그리고 후공정 뭐 패키징 뭐 공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그 공정별로 또 종목들도 많고 소재들도 뭐 종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복잡한 거 싫다. 그냥 어차피 반도체니까 삼성전자 해야지. 이렇게 쉬운 길을 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이제 방송이 끝나면은 이 반도체 밸류체인에 대한 거 간단하게 좀 교육을 좀 해드릴 텐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개만 알면 돼요. 그리고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방금 제가 얘기한 게 다예요. 증착, 노광, 세정, 식강 그리고 후공정 크게 보면 이 5개만 그냥 알면 되거든요. 그래요? 대표적인 그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몇 개만 딱 분류해가지고 오늘은 증착장 지난 이틀 전에 화요일 날은 증착 장비들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 이런 종목들만 죄다 급등했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이제 후공정 쪽 종목들도 좀 움직였고 칠러 스크러버 만드는 이제 식각, 세정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동반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반도체 소부장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딱 섹터를 잘 쪼개 놓으면 증착이 움직일 때는 증착 장비 가지고 수익 내고 그다음 바통 이어가지고 세정 식각 움직인다 그러면 그 종목들 가지고 또 수익 내고 이제는 장비가 많이 가서 이제 소재 종목이 가겠다 싶으면 소재 종목들 세팅해서 수익 내면 되고 말 그대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릴레이로 수익을 내기가 너무 좋은 업종이 반도체 업종이거든요. 근데 그 릴레이가 순서대로 가요? 전공정 가고 후공정 가고 그건 왔다 갔다 하겠죠. 보통은 공정에 차지하는 중요도 순으로 가거든요. 중요도?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증착이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노광 그 이후에 식각, 세정, 후공정 이렇게 이제 가는데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게 이제 부각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정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섹터별로 분류만 잘 해놓으시면 이번에는 이게 움직이구나 이번에는 이게 움직이구나 그게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 좀 잘하시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좀 수익을 쉽게 낼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다. 순환매가 가장 드라마틱
드라마틱하게 일어나는 업종이 바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공부 조금만 하셔가지고 이제 여름까지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좀 열심히 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전문가님 시간이 없습니다. 심장이 콩닥콩닥합니다. 뭐 지금 제가 적으려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정착, 뭐 세정, 식각, 후공정, 뭐 노각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너무 헷갈립니다. 그냥 갈만한 핵심 종목 몇 개만 줘요 그냥. 종목을 몇 개만 드리고 싶은데 핵심 쇠주 엑기스는 또 무료 방송 시간을 위해서 좀 남겨놔야 되니까 어쨌든 제가 진짜 그냥 정리는 좀 해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공정은 그냥 딱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원익 IPS. 아, 원익 IPS? 이거는 그냥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무조건 들어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원익 IPS 대장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후공정은 한미반도체나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되고 그 외에는 이제 중간에 세정이나 식각이나 혹은 뭐 칠러, 스크러버 이런 것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GST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은 DNF 제가 요즘에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DNF 좋아요. DNF. DNF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아시는 DB-하이텍. DB-하이텍도 가다가 안 가더라고. DB-하이텍 이런 종목들 보시고 소재를 이제 대표적으로 한 세 종목만 꼽으라고 하면 원익 QNC, 하나머티리얼즈 그리고 이런 종목 좀 진짜 다 얘기하기 아까운데 월덱스 많이 갔어. 요 최근에 많이 갔던데. 많이 갔는데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오케이. 이런 종목들만 좀 분류를 좀 해놓으셔도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한 번째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한 15종목 그냥 한 번에 다 사면 됩니까? 저 다 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자세한 이 반도체 공정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 매니저님 몇 시쯤 무료 방송하시죠? 오늘 이제 생방송이 끝나자마자 지금 무료 테슬라가 끌고 반도체가 밀고 그러니까 테슬라와 관련된 이슈 2차 전지와 자율주행 말씀드리고 반도체 이제 소부장 종목들 설명드릴 거니까 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사무실에 뛰어가서 무료 방송 해드릴 거고 지금 방송을 열어놨으니까 유튜브로 접속하셔도 되고 MBN골드 홈페이지로도 접속하셔도 되니까 잠깐 또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저랑 무료 방송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